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2부 출발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강의 듣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운용형님과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실시간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인사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지금 3주 만에 만나는 운용형님의 강의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찾아와 주셨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님 오셨네요. 그리고 준호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서당계 1년차님 계속해서 2부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10월 시장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빠르게 미니 강의 아니죠. 오늘의 강의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운용형님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시장 또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이는 시간들 갖도록 주요 하겠습니다. 이슈들. 사실 이제 지난주에 CPI까지 발표가 되고 나서는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월, 11월 요 연말 또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시장의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역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부터 네. 보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그 이번 주 지수 흐름, 지금 지수는 그야말로 그냥 변동성만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난주, 또 이번 주 지금 장세가 되겠는데요. 저도, 지금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예, 잔고에 어떤 포지션이 없어요, 포지션이. 아, 그래요? 예, 거의 한 70%대 이상 갖고 있었던 하방 ETF, 지수가 빠지면 수익이 많이 나는 ETF 8월 중순 이제 매수해놨던 것들도 지난주 후반부에 다 팔고 지금은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네.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관망한다고 하기보다는 운용률이 봤을 때는 이번 주 양상이 주 초반부는 좀 강한 흐름. 지수가 미국도 별 그렇게 호재가 있지도 않은데 괜히 좀 장중 흐름에서 오르는 양상들. 지금 선물 시장도 굉장히 잘 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건데요. 그런가요? 올린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도 월요일, 화요일, 뭐 한 수요일 장중, 그 정도까지는 아시아권, 한국장 기준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뭐 별 이슈가 없는데도 장중 흐름이 좀 강하고 만약에 밤사이에 좀 이렇게 좀 약했다 하더라도 또 강하고 이런 양상들이 주 중반까지는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오히려 주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또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면 시장이 급격히 또 약해지는 양상 그렇게 될 걸로 보여져 갖고 현재는 좀 포지션이 거의 없이 그렇다고 그 폭을 갖고선 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나 이런 대형주 매매 수익을 보자고 또 뛰어들기는 좀 그렇고요. 물론 뭐 현대차나 일부 종목 포지션 조금 갖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후반부에 들어갔던 것 좀 있는데 그것도 뭐 큰 욕심보다는 어떻든 지수가 이번 주 초반 흐름은 좀 강한 양상들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 반면에 주 중반이 넘어가야 이제 또 시장이 좀 격하게 글로벌 증시가 좀 약해지는 양상이 나올 걸로 보여갖고 현재는 주로 포지션이 그냥 텅텅 벼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요. 이번 주는 뭐 주로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시작이죠. 이제 특히 미국이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이라 실적 이슈도 어떤 중요한 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주 후반부 이제 목금 넘어가면서는 갑자기 이제 시장이 좀 그래도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장. 지난주 벌써 한 목요일부터니까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잖아요. 네. 그걸 갑자기 이렇게 좀 약해지는 국면들이 나온다면 그게 어떤 걸까 보면 역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 갖고 네. 일단 한번 보겠는데요. 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여러 가지 이슈들의 뭐 어떻게 보면 또 포괄적인 그 집합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가장 좀 뇌관인 뭐 인플레이션 이슈, 그로 인한 또 이제 FOMC의 뭐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 또 뭐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런 뭐 급등 이슈,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또 맞물려 있는 게 10년물 국채금리가 되겠는데 네. 벌써 그 한 10일, 이번 달 이제 한 10월 10일, 11일, 그 시점에 4%대를 한번 툭 하고 넘어가는 양상이 나왔었고요. 예, 툭 하고 넘어가는 양상이 나왔다가 또 다시 발락 나왔다가 또 지난주 후반부에 그 이제 CPI 발표하고선 순간적으로 4% 이상을 툭 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그날 또 이제 장중 반등 나오면서 내려왔다가 금요일 날 밤에 다시 또 이제 뉴욕 증시도 좀 빠진다고 툭 하고 올라왔다가 이러고 지금 오늘 아시아권 장중에는 한 3.95, 3.97 이 정도로 조금 내려와 있는 이런 양상들인데 이번 주 초반 흐름 뭐 월요일, 화요일 여기서는 여전히 요 4% 밑에서 계속 네. 이렇게 좀 기는 양상들 이렇게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번 주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네 번째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그 네 번째 돌파 시도에서는 한 4.2%, 3.3% 이런 식으로 네. 하나의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좀 그동안은 저항에 계속 부딪히는 양상이었다면 돌파가 나오는 시점들이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이제 초반 넘어가는 고기조다 보여지고 그 이슈가 그냥 단순히 10년물 국채금리를 주 후반부에 갑자기 푹 올려치면서 그 모든 이슈들을 이제 또 가동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슈 그러니까 뭐 저쪽 뭐 미국의 뭐 투자은행 관련된 어떤 이슈 금융위기 관련된 이슈 그걸 갑자기 부각시키면서 국채금리를 툭 하고 올려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점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 모기지 은행협회 30년 뭐 모기지 금리 해갖고 최근 계속 좀 오름세이긴 한데 요것도 이제 이번 주 후반부 다음 주 이제 넘어서는 10월 달 말로 가는 국면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뉴스에도 별로 안 나오죠. 뭐 모기지 은행협회 30년 모기지 금리가 별로 안 나오는데 신경 안 쓰는 거 그렇죠. 같아요. 오히려 네. 다음 주 국면에 있어서는 네. 뉴스 이제 상단에 많이 좀 나오는 그래요? 그런 양상. 그 금리 이제 한 4.3%, 4.4% 이런 식으로 푹 올려치면서 요 30년 모기지 금리가 좀 많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뭐 오늘 요 내용들을 방송하기에는 뭐 썩 적절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운용력 생각에는 대략 한 수요일 정도가 딱 방송하기에 적절한 날로 보이는데 네. 이 투자의 신 운용력의 시간은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네. 예, 월요일이니까 예, 오늘 어떻든 이 방송을 드려야지. 예, 제가 뭐 요게 수요일 날이 적절해 보여서 수요일 날로 방송 시간을 옮겨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예, 뭐 그런 면들 또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 30년 모기지 금리 지금 보면은 네. 지금 9월 달 중순 이후로 계속 좀 상당히 좀 오름세가 좀 가파르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달 중순 정도만 하더라도 한 6.01% 수준 이었다가 뭐 계속 이제 주마다 발표를 하는데 주마다 한 0.25%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올라가는 양상. 근 한 달 사이에 7%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10월 19일이면은 7% 뚫을까요? 모레죠. 예. 그러면은 딱 그런 시점들이 이제 모기지 금리 이번 주 이제 주 후반부로 가는 그 딱 시점들이 모기지 금리도 7%가 확 뚫리는 양상들.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 이것도 한 뭐 4%를 확 뚫으면서 뭐 4.2, 4.3 이런 식으로 확 올라서는 그게 아마 요번 이제 주 후반 다음 주로 넘어가는 시장에 있어서의 또 상당히 내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시점들이 되고 있고요. 네. 역시 또 모기지 하면은 CS 처음에는 지지난달 말이었나요? 그때 이제 영국발 이슈로 출발을 했었죠. 그러니까 운용력이 8월 중순 이제 8월 중순을 기점으로 대변동 장세 특집 방송 그리고 투자의 신에서도 이제
장세가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바로 이제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상당히 약한 장세, 그러면서 또 연중 신저가를 뚫고 내려가는 가을 장세가 온다. 네, 그런 맞아요. 방송들을 드리면서 네. 14년 만에 이제 금융위기, 뉴욕발 금융위기가 이제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그리고 그 베어스턴스나 이제 또 그때 시티 그런 쪽 이제 이슈해 갖고 증시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줬던 시점들이 있는데, 올 가을에는 이제 그 14년 만에 이제 금융위기 이슈를 다시 꺼내든다 하는 곡이 있어서 상당히 일단 그 영국발 이제 이슈, 그걸 제일 먼저 한번 이제 뉴스플로어에 많이 내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있어서는 CS, 크레디트 스위스의 이제 또 부도 가능성, 뭐 또 요 디폴트 뭐 또 프리미엄 관련된 이슈, 이걸 이제 슬슬 부각을 시켰는데, CS 관련해서도 현재 지금 보면은 역시 종목들의 이제 차트가 가장 시장에 뉴욕에서도 월가의 기대 심리를 가장 나타내는 게 또 주가 자체의 양상이잖아요. 이렇게 좀 보면은 최근 기조 이제 9월달 중순이 넘어오면서 신저가, 이게 주가가 연초부터 계속 좀 빠졌죠.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크레디트 스위스도 거의 한 $10 좀 넘는 고교 수준에서 계속 상반기 내내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거의 반토막이 나 있던 그 7월달, 8월달, 9월달 거기서는 좀 등락을 보이다가 네. 이제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 게 9월달 중순인데요. 갑자기 확 깨고 내려갔네요. 그랬었죠. 그러고는 이제 9월달 말에 상당히 여기에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죠. 뭐 이제 CS가 이제 상당히 좀 모기지 관련해 갖고 타격이 클 수 있고 금융위기에 내관이 될 수 있다. 그 시점을 필두로 급반등이 나타났고요. 위기가 될 수 있다는데 또 급반등이 나와요? 그렇죠. 항상 이게 심리를 일단 몰아넣으면 연중 내내 빠지고, 또 이제 거기서 또 폭락이 나오고, 네. 심리를 몰아넣으면 거기서는 어떻든 또 또 반등이 급등주잖아요. 나오고. 예, 우리나라 뭐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런 양상들. 네. 그래서 지금 반등 이후에 거의 거래일수로 10거래일 정도 지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이걸 네. 조금 크게 보면 좋긴 한데, 이렇게 지금 최근 10거래일 기조 보면은 이것도 또 밑에서 또 좀 이렇게 헤드앤숄더 있게 이렇게 좀 움직이죠. 그 10거래일의 지금 양상들 보면 네. 대략 요 정도, 왼쪽 어깨에 한번 푹 올려쳤다가 그리고 발락 나오는 척하다가 거기서 장대 항공 한번 퍽 뽑았다가 졸졸 내려왔다가 지난주 이제 또 목요일 날 퍽 올려쳐놓고선 이렇게 빈둥대고 있는 양상인데, 그러네요. 딱 요게- 장대 양봉이 딱 3개 지금 딱 눈에 띄는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CS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욕 증시 뭐 좀 상승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여기가 시가 갭이 나오면은 조금 이러고 저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갭을 맞고 조금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고, 대략 여기 이제 수요일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예, 목요일 금요일 거기 넘어가는 시점에 요걸 이제 관통당하면서 다시 신저가를 타진하는 양상들, 그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역시 또 아일랜드 리버스가 돼버리죠. 요 갭상승으로 붕 뛰었다가 10거래일, 그리고 뭐 한 수요일까지라면 12거래일 정도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또 갭으로 두들겨 맞는 고양상들 속에서 요것도 하나 이제 또 주요한 또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게 CS인데, 보통 지금 뉴욕 금융위기 이슈 갖고는 CS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크레디트 스위스 네. 운용력이 봤을 때는 올 가을 요 양상에서 블랙록이 더 얘기가 화제가 많이 될 가능성이 네. 좀 높아 보여요. 네. 블랙록은 뭐 세계 최대의 지금 뭐 자산운용사 되겠는데, 블랙록에 있어서 보면 이게 뭐 꼭 뭐 어떤 위기가 그렇게 뭐 나타난다 하는 것보다도 항상 우려잖아요. 어느 회사가 이제 요런 안 좋은 상황들이 나타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또 이제 자산 계정을 부채가 초과해 갖고 어떤 뭐 부도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 그게 최종적으로 또 그게 현실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현실화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렇게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또 5월달 베어스턴스, 또 9월달, 10월달 또 CT 등등 이슈로 무너져 내렸지만, 베어스턴스는 사실상 그 당시에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갔고요. 반면에 CT는 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워런 버핏이 콜옵션을 매입하면서 이제 돈을 뿌려주면서 딱 살아나는 그런 양상들이 됐었는데, 블랙록도 어떤 이제 올 연말과 내년도 상황에서 이 회사가 무너져 내리고 망한다 그런 것보다도
예, 공포감이죠. 항상 말로. 예. 이게 요런 내년도 올해 내년도 이제 경기 둔화에 또 인플레이션 뭐 등등 이슈 뭐 등등 해갖고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는 또 많은 자산들이 이게 네. 또 가치가 떨어지고 어떤 가운데서 상당히 자산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선 공포를 불어넣으면서 그럼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위험하다 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야, 이게 보통 심각한 지금 금융위기가 아니구나 하는 공포감 속에서 투매를 이끌어내고 나면 이제 또, 예, 뭐예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년도 반등이 뭐, 예, 나오고. 뭐 봄에 가면 블랙록 얘기는 쏙 이제 사그러들겠지만 그런 양상으로 지금 아마 활용하려고 좀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블랙록. 블랙록이 근래 보면 많이 빠지고 있는 그쵸. 작년도 상황인데요. 11월 달 이후로 주가가 네. 또 이제 이미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인데 거의 한 반토막. 그러고도 올 가을에 있어서 신저가를 뚫어놓고선 지금 또 네.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 거기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블랙록의 주가를 이제 이번 주 거의 주말 목금 넘어가면서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이걸 급격히 빼는 양상들 속에서 이슈를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굉장히 좀 공포감을 불어넣는 거죠. 예. 예.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상당히 저점을 또 시장이 이제 타진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뉴스에는 주로 CS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다음 주, 다다음 주 시장을 공포 구간을 가져간다 했을 때는 CS보다는 CS가 뭐 어떻다 하면은 뭐 그렇게 또 뭐 두렵지도 않은 거죠. 그게 뭐 CS가 그렇다고 뭐 1등 회사도 아닌 거고. 근데 블랙록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에 블랙록이 위태롭다 이래버리면은 전 세계 투자 대중들이 야 정말 이건 큰일이구나. 네, 엄청난 일이구나. 네. 지금 큰일 났구나. 이러고 주식을 막 이제 투매할 수가 있는 환경들을 주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주요 뉴욕의 이제 금융사들도 주로 부정적인 양상들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 블랙록이 가장 좀 뚜렷하게 지금 어떤 한 단계 모양새를 갖추고선 지금 빠지는 걸 보면은 올 가을 지금 이제 10월 달 말 요 이슈는 블랙록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들 상당히 또 드는 시점들 되고 있고요. 네.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한 달, 남은 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또 지수의 시장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10년물 국채금리와 함께 블랙록의 차트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블랙록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서 이 시장의 흐름을 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이제 역시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지금 사항들 한번 또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 10월 달 들어오면서 뭐 토마토 유튜브 그 스트리밍에서도 그 좀 이 뭐랄까 심리적인 어떤 심법 관련해 갖고 운영률이 좀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그 마음에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된다. 내 올 마음이요? 10월 달은 네. 그렇죠. 대중 심리가 곧 뭐 대부분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왠지 이건 진짜 사고 싶은 느낌이 막 들 때는 네. 절대 사서는 안 되고 오히려 또 팔아야 되고 반면에 이거는 정말 무서운 느낌이 좀 든다 해갖고 요 뭐랄까요 막 팔고 싶은 시점 거기서 네. 또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알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들 같지만 어떤 지표가 발표되고 FOMC에서 뭘 하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많죠. 뭐 러시아 이슈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돌아놓고 보면 막 이게 대단한 어떤 뭐 중요하고 막 어떤 지표가 뭐 이렇게 정교하게 메커니즘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 예. 3달, 4달, 5달, 6달 지나서 놓고 보면은 야, 이건 뭐 아무것도 뭐 사실 뭐 실체도 없고 허상에 가까운 네. 어떤 부분들을 갖고선 그 시점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어떨 땐 굉장히 기대감과 이 흥분을 주고 어떤 시점은 공포를 주고 요 주기가 워낙 이게 빠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10월 달은 무조건 마음에 반대대로 되면 하면 반대대로 했지 대중심리 그대로 따라가면은 큰일 난다. 그리고 이슈 자체를 그냥 냉정하게 이건 그냥 다 쇼다. 부정적인 어떤 이슈도 그냥 쇼, 긍정적인 어떤 사항을 주는 것도 쇼다. 그런 심리로 맞이해야만 안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역시 그렇죠. CPI 요거 발표도 뭐 8.1%보다 오히려 좀 높게 나왔죠. 높게 나오는 네. 8.2% 그러고는 바로 뭐 1분도 아니죠. 그 뭐 발표 나오고 거의 한 1초 후에
정확히 이제 3% 급락이 딱 또 나오는 양상. 맞아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또 뉴욕 시장 개장했다고도 역시 좀 여전히 반등을 못하는 느낌을 주다가 한 개장 후 한 11시 넘어선가요? 뭐 순간적으로 그냥 뭐 뻥뻥뻥 치고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뭐 한 2시간도 안 돼갖고 또 한 4, 5% 이제 급등을 줬다가 또 그 다음날은 또 언제 그랬냐 했는데 또 그쵸? 또 3% 또 도로 급락을 줬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사이에 보면은 변한 게 없어요, 사실. 그쵸? CPI 한번 발표됐고, 맞아요. 기대치보다 오히려 좀 우려스럽게 발표가 됐고, 그 다음날 이제 또 미시간 인플레이션 지수, 그것도 나왔지만, 그건 같은 맥락이거든요. 알고 보면. 예. 그런데도 그걸 갖고서 막 들어올렸다, 순식간에 뺐다가 들어올렸다, 이게 반복되는데, 시장이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떨 때는 또 딱 그냥 어떨 땐 딱 그렇죠.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마치 그냥 이거는 그 일방적으로 그냥 밀려고 하는 것처럼 호재 나와서 조금 반등하는 척하면 또 밀고 하는 국면들이 있고 또 거꾸로 시장에 있어서 대단치도 않은 이슈 아니면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르기 위해서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오로지 위만 향해서 급등 나오면 하루 이틀 2, 3일 또 눌림목 살짝 주면 또 급등 나오고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들은 그 과거 2007년 8년 사이클로 보면은 딱 2008년도 10월 달에 15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로 가는 1개월 동안 거의 한 40%? 그 급락 나오기 직전에 한 달 동안 딱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갑자기 밤새 급락을 팍 줬다가 다음날은 급등을 또 줬다가 또 한 2, 3일 있다가는 또 갑자기 또 급락을 줬다가 또 하루 이틀 있으면 또 급등을 줬다가 이걸 4주에 걸쳐서 4번을 반복한 다음에 그러고선 이제 아래쪽을 확 열면서 한 달 동안에 또 저점을 찍으러 가는 고양상들이 있었던 게 2008년도 9월, 10월인데 그 시점과 거의 비슷한 그래서 어느덧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한국이나 미국 모두 거의 3주 정도 벌써 됐습니다. 3주에 걸쳐 갖고 한 3번 정도 엎어뜨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빠질 것 같으면은 거기서 또 급반등을 줬다가 급반등을 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으면은 다시 반락을 줬다가 그럼 사람들은 올려 쳐놓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벌써 한 번, 두 번이니까 시장이 벌써 1년 2개월 이상 크게 빠졌는데 쌍바닥 치고 돌아나가는가 보다 하면 거기서 또 엎어버려요. 그럼 아니지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시점들이지 역시 빠진 게 맞아 하고 투매하면은 거기서 또 올려쳐줘요. 그럼 이제 또 올려쳐줬으니까 차트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야? 쌍바닥을 넘어서 이제 또 삼중바닥이구나 하고선 딱 뛰어들면은 거기서 또 개파라고서 또 이 과정들. 그럼 전 세계 글로벌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의 모든 투자자들이 당혹스럽단 말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당혹스럽고 또 공매도를 치는 주체들도 당혹스럽고 또 파생을 위쪽을 보고 파생을 하는 사람 아래쪽을 보고 파생을 하는 사람 다 같이 당혹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2008년도 9월달 10월달 넘어갈 때 9월달 흐름인데 지금도 똑같이 그게 3주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태. 그 다음 단계는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뚫리는 양상들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번 주 이제 후반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고국면들 될 걸로 보여져 갖고 운용력도 아직은 그래도 거의 잔고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 그렇게 또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CPI나 마찬가지로 수치 그렇게 예상치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 것도 아닌데요. 지난주 이제 발표하면서는 역시 지금 시장 자리 자체가 같은 이슈를 갖고도 확 엎었다 확 들었다 다시 엎었다 이래야 되는 구간이니까 역시 좀 반락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양상들 일단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을 좀 흔들고 있고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번 시장에서 조금 붙잡을 수 있는 끈이라고 하면은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실적 시즌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잖아요. 이 실적 시즌을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소화를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점들이 되는데 이번 그 3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가장 뭐 기본적으로는 뭔가요? 그동안 우리 투자의 신에서도 뭐 지난달, 지지난달에 3분기 실적은 뭐 좋다보다는 맞아요. 나쁘다인데 나쁜 크게 이유는 기대하지 역시 말자. 소비 절벽. 맞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글로벌 소비자들이 이게 물가가 막 오르는 부분들을 따라서 쫓아가면서 그래도 좀 빛을 내서라도 샀는데 그게 한계에 봉착했고 한계에 봉착한 시점은 6월 달 정도로 본다. 5, 6월 올해. 예, 그리고 5, 6월 이후에 이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물가 기업들에 있어서는 계속 이게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이게 가격을 올리거나 그래야 되는 시점들인데 예, 이걸 따라오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괴리가 생기고 매출과 또 이익에 있어서 상당히 부진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3분기 실적 발표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네. 역시 예상치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면은 일단 주요 기업들 미국과 한국의 이제 실적 발표 일정들 보면은 이제 미국은 오늘 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 필두로 해갖고 금융주들 좀 있고요. 그리고 내일이 존슨앤존슨 특히 넷플릭스가 굉장히 관심이죠. 내일 이제 장이 끝나고 5시 새벽 5시고 발표하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항상 보면은 실적 발표 올 2분기 때부터 뭐 무조건 20% 이상이니까요. 주로 지금이 10월이죠. 4월 달, 7월 달, 1월, 4월, 7월, 12월. 예. 1월 달과 4월 달 실적 발표는 실적 발표와 동시에 한 번은 거의 30%대, 한 번은 20%대 바로 급락이 나왔었고. 주가가요? 예. 아. 그리고 맞네, 맞아요. 예. 네. 이제 147, 7월 달 실적 발표는 벌 1, 4월 달에 그렇게 폭락이 나오니까 또 폭락하겠지 싶었더니 예, 그때 실적 발표를 이제 필두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또 한 30% 가까이 또 급등이 나타났던 게 지난번 실적 발표인데요. 맞아요. 이번 이제 내일 미국장 끝나고 발표하는 그 넷플릭스 역시 이번에도 위 아니면 아래겠지만 네. 예. 그렇죠. 위안이면 네. 알겠지만. 시장 박자로 보면 아직 두들겨 맞을 날짜까지는 근데 내일장 끝나고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넷플릭스도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좀 부정적인 기대가 그럴까요? 조금 더 있기는 한 시점들인데 뭐 그렇고요. 그리고 내일 그리고 역시 제일 관건은 이제 테슬라가 되겠죠. 그쵸. 10월 19일 수요일 날 이제 장마감 후 5시 5분 새벽 5시 5분에 발표하는 테슬라가 제일 또 관건이고 이번 실적 어떨까요, 테슬라? 테슬라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럴까요?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 네. 뭐 또 소비주들 필립 모리스 뭐 AT&T 뭐 등등이 갖고 이런 것들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는 뭐 그렇게 저쪽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뭐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 거의 없고요. 네.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기아차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그리고 LG노텍, LG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 뭐 이미 발표했으니까요.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이런 순으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지금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제 코스피와 그리고 미국 있어서 또 이익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흐름들 놓고 보면은 코스피 분기 영업이익은 역시 이번 3Q 영업이익 좀 가파르게 좀 빠진다고 그렇게 돼 있죠. 증권사들 지금 컨센서스들 보면은 대략 전 분기 대비도 거의 한 17% 정도, 네. 그리고 전년 대비도 16% 정도 하향될 것이다. 그런 지금 전망들이 많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늘 얘기 드렸듯이 역시 소비 절벽에 좀 이제 그 구체화 5, 6월이 기점이었으니까 실적화된 거는 역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죠. 7월, 8월, 9월이 놓여 있는 그 정도 지금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주가는 역시 뭐 많이 빠졌죠. 오히려 분기 동안에도 지금 17%, 16%가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네. 이게 항상 시장 속성이 실적에 증가할 때도 그렇고요. 감소할 때도 그렇고 그거에 비례해서 오르고 비례해서 빠지는 않거든요. 실적이 뭐 4 내지 6분기, 뭐 8분기, 10분기 이런 식으로 확장 기조했을 때는 이게 좋아지는 폭만큼 오르진 않습니다. 절대. 실적이 2배가 올랐다. 네, 그럼 네. 주가는 보통 몇 배 올라요? 더 많이 오르는. 그렇죠. 4배에서 5배 혹은 뭐 10배 이런 식으로 오르죠. 예. 그렇듯이 이게 좋을 때도 항상 그
기업 가치를 훨씬 상회하게 버블이 많이 붙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야 또 이제 고점을 찍게 되고 또 이제 실적이 빠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빠질 많이 때도 빠지나요? 그렇죠. 비례해서 빠지진 않죠. 예, 실적이 빠진 거 뭐 그게 뭐 2분기다 3분기다 했을 때 실적이 빠지는 그 수준들보다는 역시 또 더 가파르게 가파르게 빠져서 이건 사실 뭐 실적이 아무리 이렇게 지금 뭐 악화됐다고 해도 네. 이 정도 지금 수준에서 주가를 왜 파나 싶을 때까지가 돼야 그럼 이제 대중들이 상투에 샀던 물량들을 막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막 던지잖아요. 예, 그러고 나야 이제 또 이게 강하게 또 돌아나가는 게 주가의 또 속성들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은 거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그러니까 있을까요? 시점 자체가 마침 또 이제 거의 2008년도 9월 달처럼 거의 한 1개월 정도 주가가 이제 연중 저점을 딱 깨고 나서 그거 등락을 보인 구간 그게 딱 끝날 즈음에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도래되기 때문에 예, 실적 발표 시즌이 오히려 여기가 등락 구간에서 도래를 했다면은 실적이 나쁘건 뭐 어떻건 주가는 오히려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하고선 이렇게 좀 강한 양상들을 가져갈 건데 마침 시장 기조가 이게 다시 또 이제 하나를 깨고선 이제 내려가야 될 시점에 실적 발표 시즌이 나오니까 실적 이슈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이번 실적 시즌 그 시점들이 되고 실적 시즌 거의 종료될 시점이면은 시장은 이미 바닥 치게 쳤겠죠. 예. 그렇죠? 뭐 실적 시즌 11월 거의 한 중순 정도 되면 이제 다 11월 뭐 한 15일, 16일 되면은 다 이제 뭐랄까요? 발표할 거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매할 거 다 투매하고 공포감 느낄 거 다 공포감 느끼고 하고는 뭐 그 이전 시점들 오히려 실적 발표 거의 후반부에는 오히려 강하게 돌아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게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그 이제 분기별 매출액 부분들 보면은 요것도 역시 또 좀 하향세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현재 또 시점들 되고 있는데요. 연 단위로 봤을 때는 한 13% 정도 매출이 좀 감소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 현재 그런 시점들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이런 것들 최근 리포트들은 좀 겁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근래 올 한 6월 달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가 지수는 많이 빠지고 주가도 많이 빠져도 계속 희망적인 어떤 뷰가 많았던 반면에 요새 좀 이제 올해를 넘어서 막 내년도 막 공포감을 막 줘요. 뭐 올해가 지금 뭐 이렇게 좀 뭐 실적도 악화되고 안 좋지만 내년은 더 나쁘다. 내년은 더 걱정이다. 주로 이 리포트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뭐 내년은 별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는 그렇게 그럼요. 들리네요. 내년도는 올해 이제 뭐 이제 지금 뭐 거의 늦가을이죠. 올 가을 이제 초겨울 넘어가는 10월 말 11월 초 여기서 뭐 빠질 거 다 빠지고 찍을 거 다 찍고 내년도는 뭐 실적이 확 올라오진 않아도 오히려 주가에 있어서는 바닥을 찍어놓고선 섹터별로 또 하나씩 돌아 나가는 양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게 내년도인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 리포트들은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공포다, 내년이 더 문제다. 그것은 좀 공포를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들이 좀 많은 그런 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이제 보면은 S&P 미국에 있어서도 이제 분기별 순이익이나 분기별 매출액 이런 것들 보면은 한국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역시 3분기 순이익 증가율 오히려 분기 단위별로 봤을 때는 한 4.4% 정도 좀 감소 이런 쪽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시 또 한 3.7%. 매출액 부분에서는 상승이 나왔네요. 예, 9월 말 9.4%에서 9.7%로 뭐 소폭 좀 상승세이다 하는데 증가율 추이 자체는 계속 좀 빠지고 있죠. 21년도 뭐 한 2분기 고기를 피크로 해갖고 계속 좀 낮춰지고는 있는 현재 뭐 그런 시점들 또 되겠습니다.
예. 이 3분기 실적 시즌은 보통 이렇게 장이 힘들 때는 그래도 실적만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번 3분기만큼은 요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컨센서스로도 그런 시그널들을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고 이번 실적 시즌을 잘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러면 앞서 제가 이제 테슬라는 그럼 이번 실적 어떻게 해요? 이번 주가 어떻게 해요? 라고 여쭤봤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이제 눈여겨볼 주가가 테슬라일 거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1등이니까 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컨센서스는 실적은 별로 좋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딱 52,000원을 살짝 하회하는 51,800원. 네. 그 지난달 8월달이죠. 8월달 중하순고 넘어올 때 그 삼성전자 우리 투자의 방송에서도 삼성전자 52,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빠진다. 52,000원. 그때 한 58,9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52,000원까지 빠진다. 그리고 네. 올해 이제 늦가을에는 궁극적으로는 또 4만 원까지도 빠진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딱 현재 그게 진행 중이긴 합니다. 이제 보면은 빠지다가 지난달 말까지는 빠지다가 딱 52,000원 운용력이 얘기 드린 52,000원에 해당하는 51,800원 200원 오차지만 그 딱 부딪히니까 1차적으로는 일단 반등을 해놓고 이런 양상. 네. 그러니까 9월달 월중으로과 달리 10월달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수의 낙폭을 좀 완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10월달 들어서도 대중주 섹터들 같은 IT 안에서도 여타 이제 조금 그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많이 못한 대중주, 네. 혹은 또 2차 전지, 혹은 또 이제 건설이나 조선, 철강, 뭐 등등 해갖고 섹터들은 10월달에도 막 폭락 나왔다가 좀 반등 나왔다가 계속 이런 양상인데 불구하고 지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받치고 있는 건 삼성전자의 역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역시 52,000원 고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브레이크는 잡아줬는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역시 결국 또 찍어야 될 지수 4만 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수가 특정 시점에 이제 저점을 찍는다. 운용력은 요 투자의 신 방송에서도 주로 1737이죠. 네. 1737. 1737. 예, 올해 1737 포인트 요게 이제 연중 바닥이 되고 1737을 찍으면은 대바닥이 나왔다고 봐도 된다. 아, 그럼 이 1737이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11월까지 나올 수 있는 바닥인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1737이 운용력이 보는 올해 이제 바닥이다. 그리고 나면은 내년도에 그 2020년식 V자 급등은 못 나온다. 네. 그렇죠. 2020년도 거기는 그렇죠. V자 급등. 그 오히려 6개월 동안에 빠졌다가. 그 2200 그 지수를 다 메꾸는 그게 나왔는데 지금 그건 아니고 1737 찍어 놓으면은 대략 뭐 1950포인트는 뭐 2주 만에 이제 튕겨 오르겠죠.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러고는 뭐 한 2150 또 뭐 한 2000 슬쩍 깨졌다가 이런 식으로 등락 구간들을 그래도 한 4, 5개월 이상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이클들 이제 2020 뭐 3, 4년 네. 그리고 4, 5년 6, 7년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계단씩 4년 한 5년 동안의 대세 상승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천천히 오릅니다. 이게 수직으로 팍팍 뺐다가 바로 상투만 들어야지 하고서 이제 이럴 때는 빨리 올르인데 그게 2020년에서 21년 1년도 안 걸렸잖아요. 지수가 1400에서 2200가인데 6개월 정도뿐이 안 걸리고 또 거기서 또 뭐 3300 찍으러 가는데도 6개월도 안 걸렸죠. 그거는 그냥 막 올려쳐놓고 빨리 또 갖다 던지고 이걸 그런 시점들인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2023, 4, 5, 6, 7, 8 네. 1년 한 가을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대세 상승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하. 대세 상승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렇죠. 대세 상승이라는 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천천히 가니까. 느릿느릿 절대 이게 막 이게 뭐 수직으로 이렇게 막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벌써 2020년, 21년 해갖고 막 이렇게 큰 변동성이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렇죠? 막 올릴 때도 그냥 팍 올리고 빠질 때 팍 빠지고 이거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올릴 때도
천천히 오르고. 곤란한데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예, 그래도 많이 곤란한데요. 오릅니다. 그래도 한 2027, 8 가면은 네. 지금 상상하기에는 뭐 상상도 안 되는 수치들, 코스피도 그렇고, 또 뭐 나스닥, 뭐 S&P 다우 미국도 그렇고, 네. 현재로는 상상도 안 될 수치만큼 가인데, 그래요? 그걸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시간을 늘려가기 때문에. 그런 양상들인데,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네. 1737을 딱 찍는다고, 네. 이게 동시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다 저점을 찍고, 동시적으로 돌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2020년 3월 달도 마찬가지고, 또 저기 어디야, 2008년도 10월 달도 마찬가지고, 1737 지수를 툭 찍어도 여기에서 이제 뭐 내년도 연초, 그럼 한 2, 3개월이죠? 2, 3개월 동안 2150포인트면 거의 한 400포인트의 상승폭이 나오잖아요. 요걸 갖고 이게 막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더블라인 종목, 셋 더블라인 종목 이러고 주도주들 막 푹 하고 먼저 올려치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은 네네. 또 종목에 따라서는 지수는 1950이고 지수는 2150이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저점 테스트를 뒤늦게 그냥 계속하고 있는 종목 아니면 저점을 오히려 또 쑤시고 빠지는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예. 근데 지금도 역시 그럴 양상들인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그 운용력이 얘기하는 4만 원을 네. 1737포인트 찍을 때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뭐 44,000원, 46,000원, 47,000원 정도 지수가 저점 찍는데 한 뭐 45,000원 뿐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수는 이제 튕겨 올라가고 또 주도 섹터가 날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12월 달 말이나 뭐 1월 달 그럼 지수는 뭐 저점 대비 한참 위인데 네.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저점 테스트 한다고 연중 신저가를 깨고 내려오고 그런 가운데서 뭐 4만 원을 친다든지 이게 사람들이 제일 그 주식을 던지는 거 이제 주로 뭐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그 매수하고 추격 매수했다가 이제 물렸다 싶으면 3, 40% 한 보름 동안 빠지고 하면 손절도 많이 치는데 두 유형이잖아요. 또 반면에 어떻게든 나는 손해보고 안 팔라고 계속 그쵸. 들고 가는 유형. 네. 이 유형은 뭐 이제 뭐 상투 나왔으면은 이제 빠질 때 두세 달 이상 못 들고 있습니다. 그냥 팝니다. 요 유형들은. 근데 요 유형들은 언제 파냐면은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팔지 않아요. 예? 주가가 이제 뭐 내가 상가격 대비 뭐 3분의 1 토막 났다, 4분의 1 토막 났다, 5분의 1 토막 났다. 계속 빠질 때 빠진다고 팔지는 않고 언제 파냐면 이게 시장이 이거 빠질 때는 같이 지수도 빠지고 내 종목도 빠지고 했는데 시장은 이제 돌아 나가는데 그렇죠? 시장은 이제 저점이 나와서 돌아 나가고 또 돌아 나가면서 섹터를 다 같이 올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1차로 주도시키는 섹터들을 두 달, 세 달, 네 달 이제 시세를 주고 거기서 보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막 50%, 100%, 150% 올린 종목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 갖고 있는 종목이 오히려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와중에 예, 더 빠져. 3개월, 6개월 계속 그냥 지수는 올라가고 주도주는 날아가 있는데 예, 저점은 유지하는 듯 하다가 저점이 또 깨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그러고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야, 내가 지금이라도 손실을 조금이라도 메꾸려면은 저 밀고 올라가고 있는 저 주도주로 옮겨 타야 돼. 하고선 딱 옮겨 타인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그 6개월 동안 주도했던 그 주도주는 이제 꺾여서 이제 대세하락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반면에 물려서 이제 돼요. 지수가 네. 밀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아이고. 있다가 손절칠 종목은 그때 가서 올라가고 항상 그런 양상들을 가져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야속하네요. 그러니까 직전 2020년 3월도 그랬잖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뭐만 맨날 보냈어요. 바이오만 맨날 보냈죠. 맨날 제약주, 바이오주 해갖고 막 무슨 SK, 케미칼, 뭐 녹십자 이런 좀 볼륨 있는 것들도 뭐, 야, 저 정도 올랐으면 말겠지 하는데 막, 예? 뭐 다 3배, 5배, 막 7배, 10배 이런 식으로 막 밀고 올라가고, 예.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나 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거의 8월 달까지 보면은 그 처음에 시장이 이제 바닥 친 직후 한 일주일 정도는 한 10%, 13% 올려놓고는 오르질 않죠. 지수 V자로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대중 투자자들이 6월 달, 7월 달, 8월 달 돼서는
다 던지고 뭘 사요? 바이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이오들은 이제 거기서 또 상투 치고선 이제 빠지죠. 반면에 이제 언제야? 그게 딱 끝나니까 9월달, 10월달에 그렇게 안 오르던 2차 전지 2달 동안에 막 2달 동안에 3배, 5배, 10배씩 올라가는 종목들 막 생기고 또 이제 가을 11월달 8개월이 지난 11월달이 되니까 이제 그쵸 삼성전자, 뭐 LG전자, 현대차 뭐 이런 것들 그렇게 꼼짝 않고 있어가지고 대중들이 7월달, 8월달에 다 바이오 상투잡이하러 오히려 손절치고 넘어간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막 폭등이 나고 하는데 이런 양상들은 이번에 이제 올 연중 아마 운용력이 봤을 땐 대략 한 1737 정도 보이는데 그 정도 지수를 찍고 난 다음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시장만 무조건 이제 바닥 잡는다고 야 이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무조건 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연말과 연초 흐름에서의 또 이제 주도주 또 내년도 이제 3월달, 4월달 되면 거기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탁 특정 섹터를 정해가지고 그게 또 연말까지 뭐 시가총액 커도 막 더블, 세 더블, 네 더블 이제 밀고 가는 특정 섹터가 나올 거고 또 어떤 거는 내년도 연말까지 그냥 계속 빈둥거리고 저거 하다가도 내후년 돼야 또 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내용들도 운용력이 뭐 여름이나 가을 이런 데서도 계속 다 섹터별로 주셨던. 다 얘기를 또 드려놨기 때문에 또 기존 영상들 또 보시면 다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까지 살펴봤고 테슬라까지 그래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야, 또 이 테슬라를 보니까 또 어떤 숫자가 떠오르세요? 테슬라 그때 900, 300 익면 분할되고 그러니까 400이었죠. 400, 그때 400. 테슬라 주가가 그 8월달, 뭐 9월달 거기서 900달러대였죠. 900달러. 맞아요. 900 뭐 조금 넘는 그 정도였는데 운용력이 올가을에 이제 테슬라가 400달러 갑니다. 맞아요. 400달러를 찍습니다. 그랬는데 400달러면 이제 분할후 가격이니까 140불이죠. 140불. 140불.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또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지난달 이제 9월달 한 중반까지만 해도 그때 뭐 종목들이 미국의 종목들도 뭐 여타 종목들은 그냥 줄줄줄 신저가 하고선 계속 빠져도 테슬라는 그냥 어떻게든 그냥 또 좀 밀리면은 또 900불 붙여놓으려고 하고 밀리면 900불 붙여놓으려고 하고 그때 마침 또 이슈도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 방지법 해갖고 테슬라를 상당히 이제 좀 또 몰아주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이슈들 그것도 가미가 되면서 막 저걸 하다가 또 이제 9월달 중순 딱 넘어가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1월달 선거 끝나고 나면 그것도 또 이제 뭐 독과점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뭐 여기 원가 관련된 또 부분 또 중국 관련 이제 수요 축소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또 거기다 또 이제 적어 있었죠. 그 뭐죠? 그 트위터 그렇죠? 이제 그거 이제 인수하겠다 해가지고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분을 팔아야 되는 이슈 등등이 갖고 또 뭐 이러고서 제가 한 3주 정도 지금 빠지고 나니까 사실 140달러가 뭐 8, 9월 달만 해도 말도 안 된다 이건 그렇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테슬라가 140달러 뭐 6개월 후 1년 후도 아니고 두세 달 이내에 빠지느냐 하고 뭐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한 3주 동안 빠진 폭이 만약 이제 운용력 얘기대로 140불을 찍는다면 앞으로 빠져야 되는 폭보다 더 큽니다. 지금 이제 100불 정도 지금 빠졌는데 앞으로 한 60불 정도 빠지면 진짜로 140달러 이제 도달하는 그런 양상들이 돼 있는데 테슬라에 있어서 현재 시점들 역시 실적 발표 내일 모레 이제 새벽 5시 5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역시 또 200달러가 또 깨지는 양상들 속에서는 또 다음 달 이번 달 말 그래서 또 운용력이 늘 얘기했던 그 140불을 또 찍게 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그럼 테슬라가 140불을 찍는다는 얘기는 역시 그 나스닥에 있어서도 운용력이 늘 얘기했던 뭐 9,000포인트 하회 그 부분들 또 매칭이 될 수 있는 양상들인데 이 방송이 수요일 정도였으면 딱 적당했는데
이게 오늘 월요일 날이라 저도 현재는 하방 포지션을 지난주 후반부에 다 뭐 거의가 아니고 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현재 가만히 있는데 이거는 방향성에 대한 어떤 이제 불분명한 부분보다는 이번 주 한 수요일 중반 정도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좀 강한 느낌 이렇게 가져가고 주 후반부로 넘어가야 또 저점이 깨지는 그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재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얘기들도 아까 드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을장 남아있는 시장의 이슈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들어봤고 시장의 흐름상 그리고 타이밍상 3분기 실적 시즌과 함께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강하게 열려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위쪽으로 강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나스닥이 지금 3%대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현재는 4% 넘게 급등을 하면서 214달러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오늘 장에서 이렇게 강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타이밍에서 강해야 될 시점이라 강해야 강한 거다. 시점이어서. 강해야 될 시점이니까 운용력도 하방 포지션을 2달 동안 갖고 있던 걸 지난주 후반에 다 팔고 그렇다고 오늘 또 다시 그걸 사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번 주초는 강한 느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최대한 강한 느낌을 주면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되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딱 차트 보면 누구나 투자자들이 삼중바닥 짚고 본격적으로 돌아 나가는가 보구나 하고선 수요일 날 물타기를 하게 돼 있다고요. 네. 거기에 나와야 다시 아래쪽을 또 이제 열리는 국면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하는 내용들 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은 오늘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됐는데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강해야 되는 분위기에서 계속 강하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0월 달의 시장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조금은 또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들을 사실 바닥을 찍는다고 해도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르지 않고 천국의 계단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까요? 조금은 천천히 차곡차곡 올라간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시장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꿀팁을 얻을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변동 장세 특집 방송 벌써 17번째예요, 운용형님. 그렇죠. 2달이 이제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0월 23일 일요일 밤 9시에도 제 17번째 운용형님의 특집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두셨다가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